네, 안녕하세요. 정고수TV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교외선 출동 준비 완료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외선이란 이름의 철도가 24년 12월 달부터 달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노선이 돼요. 어떠한 노선인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철도 공장 이사장까지도 점검을 마쳤습니다. 빠르게 한번 달려볼게요. 출발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불꽃 보고 위로받으시기를 매년 배덕씩 쏟아부는 한화라는 기사 제목 살짝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분들에게 힐링을 주고 있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가 되죠. 그런데 이 행사에 무려 100만 명이라는 인구가 몰렸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0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인구인지 한번 살펴보자 하니 서울 인구수가 약 1000만 정도가 돼요. 즉 서울 인구의 10명 중에 1명은 이쪽 일대에 와서 이 불꽃 축제를 보고 힐링을 얻었다. 자, 더 나가서 TMI 정보긴 한데 이 불꽃 축제를 터트리기 위해서 요 한강 위쪽에 배가 이렇게 여러 개 떴었어요. 이 한강도 다 주인이 있고 지번이 구분되어져 있다. 이러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교외선 빠르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려 1960년도 초반에 만들어진 철도 노선이 돼요. 자, 예전에 교외선을 개통할 때 만들었던 영상 사진들 한번 살짝 보고자 하는데 이렇게 서울 교외선 개통이라는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렸어요. 오늘 이곳일 때는 이렇게 많은 인파는 살지 않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가장 경기도권 내에서 북쪽에 위치한 철도다 보니까 이쪽 일대 군부대 굉장히 많죠. 미군 부대도 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행사에 미군도 참석하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잔뜩 모여서 똑같은 옷 입고 모자 쓰고 이렇게 하는 행사도 살펴볼 수 있네요. 자, 사실 교외선 노선이 오늘까지 있었다라고 하면은 굉장한 노선이 됐을 텐데 아쉽게도 끊겼다가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노선이 오늘날 이렇게 개통을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 노선이 의정부를 지나서 청량리도 들어가고 왕십리, 용산, 서울역, 신촌까지도 들어가는 노선이었었으나 능곡서부터 의정부까지 잠시 멈췄다가 다시 개통하는 노선이 되더라. 그도 그럴 것이 여기 여의도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 여기 용산, 룡산이라고 써있죠. 용산을 놓고 보면은 그 위쪽이 대부분 서울이었어요. 이 아래쪽은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던 지역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핵심 지역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가 바뀌면서 위쪽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아래쪽 도시개발이 일어나면서 모든 부의 축이 강남쪽으로 구성이 되었고 그곳을 중심으로 철도가 깔리기 시작을 했다. 위의 철도 노선은 쓰임새가 줄어들었다. 자, 기사 내용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교외선은 1963년 8월에 개통한 이후 승객이 점차 줄어서 2004년 4월부터 운행이 중지되었는데 이쪽 일대의 도시개발이 조금씩 진행이 되면서 교외선 운행 재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 결과 21년 8월 달에 6개 기관이 뭉쳤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 양주시 등 6개 기관이 모여서 교외선 운행 재개를 약속을 했고 총 약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2022년 12월부터 공사를 시작을 했다. 약 2년 동안 공사한 이후에 올 12월 달에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외선에서 방탄도 뮤직비디오를 찍었었죠. 봄날이라는 뮤직비디오인데 여기 일영역에서 비가 이렇게 사진 찍는 모습들, 영상 찍는 모습들 정고수도 여기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정말 재미난 거는 이쪽 일대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에 빨래를 걸어놨던 것들이 제가 좀 기억이 나요. 어쨌든 사람이 전혀 없고 사람이 거의 살지 않고 비교적으로 낙후된 도시였으나 본 철도가 개통하면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 자, 관련해서 뉴스 기사 한번 빠르게 볼게요. 교외선 공사 한창인데 시민들 관련 정보 깜깜하다. 그래서 정고수가 영상을 만들게 된 거고요. 자, 교외선 내달 1일부터 시험 운행 건널목 주의하세요. 현재 계신 분들도 인지를 못할 정도로 약 2년 정도 조용히 공사를 했죠. 자, 12월 운행 재개 앞둔 추억의 교외선 막바지 준비 한창이다라는 내용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본 역사의 노선은 총 6개 역으로 구성이 될 것 같아요. 대곡역, 원능역, 일영역, 장흥역, 송추역, 의정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핵심 노선은 2개죠. 의정부와 대곡역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서쪽에서 김포공항과 대곡역이 가장 많은 노선이 크로스되는 더불어서 GTX A 노선도 머금은 그 엄청난 대곡
대곡역, 더 나가서 의정부역 같은 경우에는 GTX 신호선뿐만 아니라 이렇게 역세권 개발 또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이 엄청난 퀀텀 개발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의정부역과 대곡역과 연결되는 교외선 기대를 안 해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선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곡역과 의정부역을 제하고요. 대곡역 다음으로 위치한 역이죠. 원능역이 되겠습니다. 자, 원능역 같은 경우는 위쪽에는 공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개발이 사실 쉽지 않고요. 그 바로 앞쪽에 성사고등학교, 중학교가 있고 나머지 주택들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원능역에서 가장 가까운 역은 원당 2편한 세상 아파트 레미안이 있고요. 자, 원당 2편한 세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약 7억 원대 가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닥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 역사 앞쪽으로 올해 24년 12월 달에 역사가 하나 개통 예정이고 레미안 휴레스트 요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도 약 8억 원 정도의 매매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23년 3월 달에 실제로 8억에도 거래된 모습 체크해 볼 수 있죠. 따라서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원능역 그 앞쪽에 주거지 한번 체크해 봤고요. 자, 다음으로 이령역이 되겠습니다. 이령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허벌판이에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요. 미개발지입니다. 따라서 토지 가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답 같은 경우에 평당 244만 원, 여기 흰 색깔 일자로 써있는 요 위치가 요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대지 같은 경우는 265만 원, 채용용지가 약 400만 원 정도 되고요. 과수원용지가 1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령역에서 살짝 떨어져 있죠. 다음으로 대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대지가 557만 원 정도가 되더라. 즉 대지든 답이든 채용동지든 전이든 가격은 굉장히 천차만별이더라. 그러나 이쪽 일대 역사가 개통함과 동시에 이쪽 일대 땅값도 어쩌면 살짝 출렁일지도 모르고 도시개발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도 체크해 봤고요. 자, 다음으로 장흥역이 되겠습니다. 장흥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얼핏 보면은 아무것도 없네라고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 좌측 아래쪽에 보면은 105, 104, 106, 103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한창 개발 중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5년 3월 달에 중공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름은 장흥역 경남 아너스빌이 되겠습니다. 자, 이령역과 송충역 사이에 위치되어져 있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분양가가 4억 3,500만 원에 진행이 됐고 살짝 마이너스 피 4억 2,880만 원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는 모습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가서 이쪽에 구축 아파트도 하나가 있어요. 푸르녹이라는 아파트가 되는데 매가가 약 2억 원 초반대에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러한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 평당가가 약 2배 정도구나. 이러한 부분도 체크해 봤고요. 땅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장흥역 바로 위쪽에 위치한 땅이 되겠고요. 대지 같은 경우에는 182만 원. 자, 임야 같은 경우에는 약 350만 원 정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더 나가서 답 같은 경우에 500만 원. 이곳 또한 대지든 임야든 답이든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이더라. 그러나 이 답 같은 경우에는 2종 일반 주거지 땅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정보수가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지 못했어요. 어쨌든 이러한 맥으로 500만 원대 언더 평당가 자랑하고 있더라. 체크해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송추역이 되겠습니다. 딱 보시더라도 송추역 인근 별게 없고요. 오늘날 송추역 북한산 경남 아너스빌이 한창 공사 중인 모습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의정부역 바로 전역이 된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도 제법 높이 올라갑니다. 19층으로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고요. 25년 7월 달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4억 1천만 원 정도 되더라. 자, 구축 아파트도 한번 체크해 봐야죠. 우남 송추 마을이라는 곳이고 가격대가 2억 원대, 즉 평당가를 보면은 전과 동일합니다. 약 2배 조금 못 되는 가격에 거래 중에 있더라라는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외선 출동 준비 완료됐고요. 올 12월 달부터 출발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고양시에서 가장 따끈따끈한 노선 대곡역과 연결이 되고요. 동북부의 최고의 핵심 권역이죠. 의정부역과도 연결이 됩니다. 더 나가서 의정부역과 대곡역은 역세권 개발을 앞두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과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이 노선 관심 가져볼 만하고, 이게 오늘 하루 이틀 내에 벌어질 일은 아니지만 약 10년 정도의 커다란 안목,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볼 곳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시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